위스키도 건배사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식 건배사는 슬란지바라고 하는데요. 아, 슬란지바, 예. 슬란지바, 슬란지바. 이게 건배사예요? 네, 슬란지바. 슬란지바? 이렇게 해요? 예. 약간 슬란지바 할 때 저희 네. 마스터 블렌더는 되게 화내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슬란지바. 아, 엄청 소리 크게 막 해가지고 약간. 상대 눈을 바라보고. 맞아요. 네. 할 때 아. 엄청 큰 목소리를 진짜 화가 난 거 아니지만 화나지만 슬란지바! 이러면서 슬란지바! 슬란지바!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네, 여러분의 와인 친구 솜TJ.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솜TJ 노트정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알고 보면 정말 다른 점이 많잖아요. 이제 와인을 좋아하시다 보면은 그 끝엔 또 위스키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위스키 특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 코리아의 글렌피딕 앰베서더이신 배대원 앰베서더님과 페르노리카의 오연정 앰베서더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글렌피딕 브랜드 앰버서더 배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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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페르노리카에서 프레스티지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오연정 앰버서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레스티지 브랜드. 프레스티지 예, 브랜드.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프레스티지 브랜드. 아, 네. 프레스티지. 저는 와지트의 슈퍼 호스트 엄혜연입니다. 오. 오늘부터 정했어요. 아, 슈퍼호스트요? 네, 네. 아, 그럼 저는요, 와지트의 솜TJ로 하겠습니다. 뭐가 딱히 다르죠? 할 게 없네요. 프리스티지 하니까 연정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딱 감사합니다. 프리스티지. 네. 아, 오늘 네. 복장이 CEO 같으십니다. 네. 참 아까 촬영장 들어오실 때와는 사뭇 다르신 예, 아주 품위가 느껴지십니다. 네, 네. 네, 오늘 저와 네이비와 화이트로 딱 잘 네. 맞춰서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블랙으로 잘 깔아드렸습니다. 네. 두 분은 원래 친분이 있으시나요? 연정 씨가 지금 이 프레스티지 브랜드 앰버서더 하시기 전에 유명한 바텐더셨거든요. 네. 일하고 계실 때부터 제가 연정 씨 칵테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여자 바텐더가 바로 연정 씨입니다. 와. 월드 클래스 바텐더시잖아요. 사실 뭐 국내 넘버원 뿐만 아니라 세계 넘버원을 하신 바텐더시죠.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앰버서더라는 게 약간 와인에서는 소믈리에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앰버서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요. 네. 저희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 대사 같은 역할이죠. 네네. 그러니까 마케팅 팀의 소속이고요.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데 단순 홍보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도 진행하고요. 소비자 행사, 바텐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회사 직원들의 교육, 또 지금처럼 유튜브 촬영 같은 홍보 활동, SNS 활동,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홍보 활동과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직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믈리에도 앰베서더를 할 수가 있죠. 그 알잖아요, 몬테스 앰베서더. 아, 나그 몬테스 알파. 네. 몬테스 앰베서더 네. 그 후보예요. 비공식 후보. 아, 농담이고요. 아니, 사실 이제 저는 그 현대백화점의 그 상품 본부 소속의 주류 바이어라서 어디 특정 브랜드의 앰베서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앰베서더를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참 부럽게 느껴지고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재밌는 게 저는 소믈리에 출신으로 바이어를 하는 거고 이분은 앰베서더를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배대현 앰베서더님은 처음부터 아니면 저는 이쪽에, 바텐더 계열은 없고요. 전 예. 원래는 직업이 다른 거에 있었고요. 위스키를 그래요? 취미 활동으로 하다가요. 제가 처음 위스키를 즐겼을 때는 국내에 들어온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서적도 구입해서 공부하고 마음 아는 친구들끼리 테이스팅 이벤트도 열고요. 친구들끼리 하나씩 브랜드 공부해서 발표도 하고 와.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직업이 이제 위스키 쪽으로 옮겨졌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덕질하다가 업이 됐습니다. 와, 우리 호스트님도 네. 지금 처음에는 K 직장인 모드셨다가 와지트를 찍으시면서 네.
자격증도 지금 얼마 전에 취득을 하셨고요. 계속 일처일장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유튜브 좀 미리 보잖아요. 보는데 저분은 전문 MC시겠구나. 모델이신가 생각하셨는데 직장인이신 거예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K 직장인입니다. 대단하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뭐 와인 쪽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직장인 분들도 계세요. 예, 여기 너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열정을 갖고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앰버서더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브랜드 소개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배대현 앰버서더님이 보시기에는 발렌타인이 어떤 브랜드인 것 같으세요? 발렌타인 정말 유명한 브랜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발렌타인이 1800년대 초반에 아마 에딘버러에 상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부터 자체 브랜딩을 시작하셨고요. 1800년 후반에 시작되면 아마 전 세계로 아마 블렌디드 위스키를 뻗어나간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요. 이렇게 브랜드가 커지게 되고 유명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위스키를 추천해주는 일을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풍미들이 있었대요. 걔를 블렌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지만 이제 면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위스키가 사실은 발렌타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위스키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인데 발렌타인 30년 딱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시초인가요? 발렌타인이? 블렌디드 위스키의 시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히 어느 게 시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아마 최초의 위스키는 싱글 몰트나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 형태였을 거예요. 네. 근데 위스키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증류소의 규모도 작고요. 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지 네. 발렌타인 같은 네. 상점을 가지신 분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끔 블렌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1860년대입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위스키를 섞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또 그때 당시에 칼럼 스틸 연속 증류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레인 위스키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1860년대. 또 그때 마침 필록세라가 유럽에 들어오지 맞아요. 않았나요? 그때가 그 파리 왕국 박람회가 할 때쯤이고 1855년 그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스가 제정된 그때랑 맞아요. 좀 시기가 비슷합니다. 필록세라가 그 즈음에 또 맞아요. 유럽에 퍼졌고요. 퍼졌고 유럽의 포도 산업이 붕괴했고 또 네.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게 브랜디랑 꼬냑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브랜디랑 꼬냑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대체할거로 찾은 게 위스키였고요. 때마침 그는 블렌디드 위스키 붐과 맞아서 위스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거네요. 틈새 시장 대체 시장이 될 대체 수가 있을 시장? 것 같고요. 또 그때쯤에서 발렌타인도 전 세계로 뻗어 네. 나갔습니다. 와인 업계에서는 거의 유럽의 흑사병 같은 그런 그렇죠. 암흑의 시기였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뭐 좋은 대체제로서 또 위스키가 또 붐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돈을 엄청 버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브랜드가 블렌디드 위스키 시초라기보다는 그때쯤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정 앰버서더님은 보시기에 글렌피딕의 어떤 브랜드 같으세요? 저 글램피드 저거 달고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앰버서더님이 맡고 계신 브랜드이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앰버서더 제안 들어왔을 때 전화했었어요. 앰버서더가 어떤 직업이냐 좀 약간 의견을 여쭤보고 조언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하필 네. 앰버서더님의 어떻게 보면 네. 경쟁 그쵸. 브랜드를 또 하나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맨날 보면서 학교 다닐 때 그 기분 아세요? 만년 2등의 제 말 아닌데 살짝의 이 차이를 계속 막 숫자를 보면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브랜드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서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바텐더 네. 때부터. 그리고 약간 15년이라는 너무 특징적인 그런 맞아요. 정말 모든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글램피딕 자체는 뭐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싱글 몰트 위스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도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저는 이게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인가라고 느꼈던 게 금주법 시대 때 네. 그때 이제 스카치 위스키 산업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 수출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그 상황에 글렌피딕은 과감하게 생산량을 3배로 늘렸다고 들었어요. 힘들 때는 무언가 주춤주춤 망설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는 더 네. 가치가 있고 더 시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자를 하자라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좀 대단한 회사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 글렌피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예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 딱 지적해 주셨고요. 글램피딕 하면은 핵심 정신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 도전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글램피딕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그런 싱글 몰트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참 재미있게도 발벤이나 네. 맥켈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렌피딕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글렌피딕은 조금 덜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발벤이나 이런 맥켈란에 조금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물어보면. 그렇게 여쭤보신 분이 많은데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램피딕이 국내에 들어온 거의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예요. 항상 봐왔던 위스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싱글몰트 위스키를 좋아하시거나 시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분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글램피딕은 항상 봐왔던 거니까 새로운 브랜드들을 먼저 찾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 드시고 나면 결국은 돌아오시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 첫 위스키가 글렌피딕이었어요. 네. 발렌타인이 아니에요? 보통 아빠 장에 네. 다 발렌타인 저는 들어있어서 맞아요. 저는 발렌타인이에요. 발렌타인으로 시작을 하던데 되게 그 서민과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들의 장에 다 발렌타인 30년이 다 반짝반짝하게 들어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발렌타인 3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글램피딕 18으로 먼저. 네네, 그렇죠, 그렇죠. 언젠지 여쭤봐도 돼요? 몇 살 때인지? 그게 저는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사서 마신 건 아니었고, 네. 그냥 뭐 시음회 같은 거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꽃도에서 진행했던 그 글램피딕 시음회를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한 7, 8년 전? 8, 9년 전? 네. 네. 10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글램피딕은 일찍부터 한국 시장에서 맞아. 그런 멘토링 행사나 그러니까 위스키를 알리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알리는 행사를 그런 교육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접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애정이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로열 살루트인 거죠? 네, 로열? 무기. 예. 그 연정인 술. 죄송합니다. 나 연진이. 연정이 말고 연진이. 제가 연정대사님, 연정 엠버서더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잘한다 연정아. 잘한다 내 거지. 연진이. 네, 연진이. 예. 또 이게 비슷해가지고. 지금 쇼트각 하나 딱 나왔는데요? 쇼트각 나왔는데요? 네.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뢰를 아닙니다. 했는데. 네. 근데 유명한 또 위스키잖아요. 저것도. 아 그럼요. 테이스팅 해볼까요? 테이스팅 해볼까요? 할 수 네. 있나요, 오늘? 오늘 네. 네. 위스키 테이스팅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와지트에서. 네. 해볼까요? 그러세요? 네. 이 글라스가 왜 다른 거예요? 일단은 싱글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뭐 어떤 버번 위스키 다 마찬가지로 각각 위스키마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풍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풍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글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뭐 튤립 모양 잔들, 뭐 그리고 가장 흔히 아시는 뭐 글렌캐런이라고 불리는 잔들 있잖아요. 향을 입구 쪽으로 모아줘서 다양한 향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스키 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글렌캐런 글라스는 이름이 이제 글렌캐런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글라스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위스키 테이스팅에 가장 특화된 그런 글라스로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이스팅 전용으로 이렇게 좀 채택된 그런 공식적인 글라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향을 모아주는 역할을
과 이 밑에가 이제 두꺼워서 뭐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 너무 반면에 예뻐요. 일단 추천은 발렌타인 먼저. 먼저? 네. 발렌타인 먼저 네, 할까요? 17년 먼저 하고, 네. 극하는 그리고 사실 발렌타인이랑 로얄 살루트 제가 두 개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개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부드럽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라면 따뜻하지 않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마음이 따뜻해. 근데 좀 따뜻해질 거예요, 분위기 빨리.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예. 아 따뜻하게 해볼까요? 예. 네. 사실 위스키 죄송합니다. 온도가 네. 네. 아, 네.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저희 네. 네, 친합니다. 그러니까 아지트가 이런 분위기군요. 아니 아까 너무 되게 약간 예전과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네. 저 되게 약간 정숙하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달라지겠죠? 아, 네. 근데 저 위스키는 어떻게 테이스팅을 해야 돼요? 와인처럼 뭔가 향을 음미한 다음에 마셔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와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스키도 색을 보고요. 향을 맡고 맛을 보고 피니쉬를 느끼는 건데요. 네. 차이가 있다면 보통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몇 도죠? 와인은 보통 12에서 한 13.5, 14. 그렇죠. 이건 위스키는 보통 몇 도일까요? 위스키가 40도. 맞아요. 최저가 40도예요. 그러니까 와인처럼 와인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요.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감안하셔서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처럼 막 이렇게 급하게 숨을 이렇게 향을 맡는다거나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향을 맡고요. 천천히 맛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놀리시는 그래 달라지고 있어 다들. 잠깐 변사님 그런데 제가 친해지고 있어. 너무 적절한 표현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 이제 그 소믈리에 입장에서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쇼트각을 잡기 위해서 쇼트각 이렇게 재밌게 좀 드렸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천천히가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되게 유명한 위스키 평론가 같은 분은요. 최소한 1년 숙성의 일부는 할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17년 숙성됐으면 이거 한 잔 마시는데 17분은 줘라. 네, 천천히 시간을 둬서 테이스팅 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평론가니까 그러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테이스팅 해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7초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 농담이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그 이제 알코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와인처럼 너무 스월링을 많이 하고 향을 맡으면요 코가 금방 마비가 돼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스월링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약간 다르게 음. 배웠거든요. 주변에 이제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90%는 컸다고 안 먹어. 이 알코올 펀치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첫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 막 따갑고 막 병원 냄새 나고 그런 거 안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저는 어쨌든 스월링을 해서 풍미를 위스키 더 안에 올려서요? 있는 향들을 네, 약간 네. 이 입구 쪽으로 이 공기와 네. 닿는 이 계면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맞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발향을 시키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향을 맡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테이스팅 이벤트 가면 위스키를 먼저 따라 놓고 뚜껑을 덮어 놓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먼저 증발해서 잔에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열고 바로 코를 갖다 대면 예. 말씀하시면 알코올이 코를 차요. 예. 그럴 경우에는 가볍게 흔들어주거나 아니면 가볍게 불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네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스월링을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알코올도 이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 향기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볍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또 예, 향이 많이 발산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이따가 뭐 나중에 여쭤볼지 모르겠는데 위스키 테이스팅 할 때 물 조금 타는 거 여쭤보는 분들 예. 많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게 보통 위스키의 향을 내는 향미 분자들이 보통은 에탄올과 결합을 한 상태에서요. 네. 가운데 갇혀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게 돼요. 근데 상온의 물을 소량 떨어뜨리게 되면 그런 향미 물질 분자들이 물 분자하고 결합해서 네. 표면 위로 떠올라 오르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테이스팅 할 때 소량의 상온의 물을 넣어서 테이스팅하면 조금 더 향을 잘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입니다. 네. 와인도 그런 네. 경우가 있을까? 와인은 없지 않나요? 와인은 물을 그쵸. 와인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 되는데 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향기 분자를 좀 더 밖으로 꺼내기 네,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예, 약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 맞습니다. 한두 방울 하면은 더 좋다는 거를 저도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분 지났으니까 한 잔 해볼까요?
이제 어떤 향 위주로 좀 이미지 연상을 하면서 마셔야 될까요? 사실 저는 술을 진짜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바텐더를 하기 전까지는. 근데 바텐더를 이제 15년, 16년 차가 됐는데 지금 너무 즐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위스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가 너무 따갑고 알코올이 세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위스키 멘토링을 하거나 일반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위스키라는 걸 뇌에 인지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보고 좀 나 이제 이 위스키라는 거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위스키를 마시면 목이 막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나잖아요. 네.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각이랑 똑같은 감각이 감각기관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얘를 뜨거운 거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 이제 위스키 마실 거야. 위스키는 어떤 풍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 몸 전체에다가 약간 프로텍트 약간 지킬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럼 위스키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바닐라도 있고 캐러멜도 있고 뭐 과실도 있고 꽃도 맞아요. 있고 다양한 풍미들이 있잖아요. 이 향이라는 게 어쨌든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향이 위스키는 이런 향들을 가지고 있지라고 해서 약간 스무 그림처럼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위스키를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통에서 숙성을 하잖아요. 와인도 통에서 하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위스키랑. 예, 오크통에서. 예. 와인이랑. 차이가 있다면 재료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와인이나 브랜디 같은 경우는 포도가 과일이 재료잖아요. 근데 위스키는 곡물이 재료죠. 주로 볼이나 옥수수 같은 걸 쓰니까 그럼 곡물에서 오는 고소한 곡물향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시리얼의 향기, 뭐 빵이나 브리오시의 향기 같은 게 더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곡물을 발효시켜서 일단 처음 위스키를 만들잖아요. 발효할 때 에스테르 성분이 추가가 돼요. 에스테르 네. 그러면 꽃향기나 과일향, 네. 청사과나 배향기 같은 게 그런 과일향, 꽃향기가 더해지고요. 또 오크통 장기가 숙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통에서 오는 나무의 향기, 캐러멜, 바닐라, 말린 과일 그런 향기들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피트를 쓴 위스키가 있다면 그 피트에서 오는 약간의 탄 냄새나 뭐 바비큐 향기 아니면 약간 양 냄새 같은 것도 속내 냄새가 더해지게 네. 뭐 됩니다. 묘드 냄새라든가 맞아요. 병원 냄새. 네, 예, 뭐 라프로이기나 라가블린, 할리스커 이런 그렇죠. 칩과 위스키가. 속내 냄새 같은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마실까요? 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왜 따뜻한 위스키라고 하시는지 적응이 있는데요? 어제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왜 따뜻한 위스키라고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전반적인 뉘앙스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포근하죠, 예, 엄청. 예, 맞아요. 예, 좀 워밍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취했나?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예. 오늘 약간 저만 CEO가 더운 건가요? 아, 여기 약간 온도 자체가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더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 영향을 받아서 위스키가 훨씬 더 네. 그런 약간 잘 익은 과일 풍미들 이런 느낌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시트러스 계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분위기라든가 혹은 얘가 제 차에서 네. 이따가 와가지고 위스키가 이게 약간 따뜻해진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더 포근한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또 네. 궁금한 게 와인은 되게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에 있으면 금방 여름철에는 끓잖아요. 그쵸. 위스키는 괜찮아요? 그 위스키는 증류주잖아요. 네. 증류하고 지금 발렌타인이 우리가 17년 테이스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7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17년 동안 산화가 된 술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처럼 쉽게 민감하거나 변하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뜨거운 여름철에 트렁크에 네. 장기간 방치하는 건 위스키 맛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 또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얘도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틀의 컬러가 뭐 와인도 그렇지만 위스키도 녹색이나 브라운 계열로 네. 또 요즘은 근데 요즘은 병 만드는 맞아. 기술이 되게 발달을 해서요. 네. 투명 병에다 가지고 UV 차단 코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덜 받도록 예. 코팅을 다 하죠. 와. 이 병값이 또 그니까요. 예. 값이 진짜 비싸요. 네,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저의 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식 문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개성을 가진 그런 특징을 살리는 위스키들보다는 뭐 나한테 맞는 난 이게 좋아라는 것보다도 다 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위스키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렌타인 위스키를 많이 선호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손님들 중에는 발렌타인 30년을 무조건 하이볼로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네. 뭐 문헌자로 찾아보면은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네. 레드 와인에다가 위스키 섞어 마셨다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알코올이 좀 부족하셨나 보네. 그때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여성분이 여자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진을 마시는 게 심지어 여왕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듬뿍 위스키를 따르거나 또 핸드릭스 진이라는 걸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진 토닉, 진 칵테일을 찻잔에 마시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칵테일을 만들어서 티팟에 집어넣고요. 네네. 찻잔에 칵테일을 따라서 마시는 그 거예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예. 남이 보면은 그쵸. 차 마시는 거예요. 티를 그치. 즐기는 것처럼. 하지만 칵테일이죠. 예. 네.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메리카노. 텀블러에다가 위스키 이런 거. 네. 그래서 아마 그 위스키 뭐 발렌타인이지 않을까 싶은 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워런티를 받은 브랜드가 네. 발렌타인 왕실 그러실 것 위스키이기 때문에 아마 같습니다. 네. 그때 발렌타인이지 가능할 것 않았을까. 같습니다. 위스키도 건배사가 있어요? 있죠. 그쵸. 네, 있죠. 뭐예요? 스코틀랜드식 건배사는 슬란지바라고 하는데요. 슬란지바, 예. 슬란지바. 이게 건배사예요? 네, 슬란지바. 네, 슬란지바? 이렇게 해요? 슬란지바인데 네. 뜻은 혹시 뭔지 몰라요. 슬란지바의 뜻? 이게 스코틀랜드 계열이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숙취? 약간 뭐 상위 개념 건강. 맞습니다. 건강. 뜻은 건강을 위하여입니다. 아, 그러니까 쌍떼하고 똑같아요. 상대. 쌍떼하고 똑같아요. 아니, 숙취를 가장 가장 건강하시는군요. 건강이죠. 아니, 숙취. 예, 그쵸. 예. 그쵸. 네. 우리 젠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네, 그럼- 건배사 한번 예, 할까요? 네. 한번 하실까요? 자, 슬란지바? 슬란지바. 슬란지바. 약간 슬란지바 할 때 저희 네. 마스터 블렌더는 되게 화내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슬란지바. 엄청 소리 크게 막 해가지고 어. 약간 여기 발렌타인 엠버서 또 슬란지바 할 때는 상대 눈을 바라보고. 맞아요. 네. 근데 아. 엄청 큰 목소리를 진짜 화가 난 거 아니지만 화나지만 네. 슬란지바 이러면서 슬란지바!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한번 할까요? 슬란지바! 약간 오늘 방송 컨셉이 좀. 괜찮겠죠? 예. 싱글몰트랑 블렌디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스키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위스키 법령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 위스키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뭐 싱글과 블렌디드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몰트와 그레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란 싱글 하나의 증류소 하나의 술 공장에서 싱글 재료를 몰티드 발리 메가로만 만든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요 2개 이상의 증소의 원액을 섞어서 만드는 거고요. 또 재료도 메가 몰트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메가, 보리, 옥수 같은 다른 곡식들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섞어서 만든 게 블렌디드가 되는 거고요. 뭐 이론상 따지면 싱글 몰트도 있고요. 싱글 그레인도 있고요. 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도 있고요. 네. 블렌디드 위스키도 있게 되는 네.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위스키를 만들 때 네. 재료를 뭘 쓰느냐, 네. 그리고 증류소를 몇 개 하나만 있느냐. 쓰느냐, 네.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와인의 그 싱글 비니아드 있잖아요. 네네. 싱글 비니아드는 하나의 포도밭에서 생산한 포도만을 만든 와인을 싱글 비니아드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거 와인 같은 생각하시면 경우는 돼요. 뭐 떼너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위스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느 증류소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류소의 개성을 하나만 딱 개성 이렇게 담아내느냐 아니면 여러 원액을 혼합해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술을 만드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좀 대중적이라는 이미지가 전 있는데 네. 가격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가격 글쎄요. 일단 가격은 일단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만드는 곳이 증류소가 단일 증류소잖아요. 하나의 증류소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공급량이 적으니까 네. 가격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음 거 마셔볼까요? 네. 좋아요. 네. 연진이 술. 연정 나도 헷갈려. 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향을 맡고 입에서 최대한 많이 굴리거든요. 굴리고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여요. 공기를 고르륵 빨아들여서 비강을 통해서 내보내면서 입 안에서 다시 또 이 풍미를 느끼고자 하거든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입에 넣었을 때 어떻게 테이스팅을 하시나요? 위스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1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로 마셔보는 위스키들. 그러니까 예. 내가 평소에 데일리로 마시는 위스키가 아니라 어떠한 거를 테이스팅이라는 목적으로 네. 위스키를 마실 때에는 1년을 1초로 생각해서 입안에서 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우리도 샴페인이나 와인 예. 마실 때도 입안에 가득해서 전체의 미래를 예. 깨우잖아요. 예.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입 안에 넣어서 21년이다 그럼 21초? 21초 동안 굴리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저도 사실 제가 그거 테이스팅 했을 때는 막 56도 막 51도짜리 위스키 로얄 살루트니까 뭐 30년 이렇게 네, 된 네. 것도 있었고 로얄 살루트 52년 위스키였는데 뭐 40몇 도 이런 캐스크 스트렝스 애들을 50 몇 초 동안 계속 굴리고 손님들 같이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아니 예. 혀가 그냥 맵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마비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이 위스키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숨어있는 풍미들을 다 느낀 그런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 이제 감동. 감동받아서 감동의 눈물 눈물. 흘리는 줄 알고 예? 아 역시 로얄 살루트야 막 이렇게 아니 했던 그러면 적이 있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로얄 살루트 21년인데 그러면 21분 동안 테이스팅을 하되 입안에서는 21초를 굴려야 되는 되게 과학적이네요, 위스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렵네. 굳이 21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테이스팅을 해보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약간 위스키 알코올 도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온의 물을 소량 넣으시면 좀 더 풍부하게 향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걸 약간 일본식으로 미즈와리라고 미즈와리. 하잖아요. 네. 예, 그것과 같은 그런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예, 미즈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칵테일의 개념일 수도 있고 예. 위스키, 그러니까 뭐 맥주 도수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볼 같은 경우도 1대3, 네. 1대4 정도로 네. 이제 희석해서 위스키를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건데 맞아요. 이렇게 마스터 블렌더라든가 혹은 뭐 예. 위스키 애호가들이 한 방울 두 한두 방울 방울. 혹은 예. 저희 마스터 블렌더는 무조건 1대1로 넣어서 20도까지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많은 향미를 느끼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스키의 향분자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스터나 뭐 페놀 이런 부분들 많은 이 향분자들이 이렇게 예. 있는데 이 향분자들을 물을 넣어서 친수성 분자들을 끌어내고 맞아요. 지용성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과이아코를 위로 띄어올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한두 방울을 통해서 점점 물이 이제 희석이 되어 가면서 네. 발향되는 다양한 향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위스키에 물을 넣기는 되게 쉽거든요. 네. 빼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나한테 예. 가장 잘 맞는 물향을 찾는 것도 자기만의 어떤 중요합니다. 스위스팟을 찾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 이거 한번 시음해 볼까요? 네. 네. 아. 음. 음. 오물오물 하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따가워요. 네. 혓바닥이 불에 데인 것 같이 엄청 화끈거려요.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눈물 나겠는데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그 뒤에 아무래도 이제 소믈리에시니까 오늘 테이스팅 없으시죠? 예, 근데 네, 근데 이 풍미가 피니쉬가 장난이 아닌데요? 완전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비강 안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 안쪽에서. 너무 좋다, 근데.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풍미들이 예.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뒤에서 이 안쪽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 향들이. 지금 고인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신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처음 마시는 위스키를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이렇게 감격의 순간인 것 같아요. 눈물.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조지 발렌타인이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위스키, 달콤한 위스키를 만들었다 한다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하려고 만들어진 위스키예요. 1953년 그 대관식을 한 당시에
대관식에 전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대관식에 초대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스카치 위스키를 만드는 대표 회사로서 저희의 CEO 분께서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또 왕실을 위해서 어떠한 상징적인 위스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얄이 왕실이고 살루트가 예포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주,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21발의 예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살루트가 예포, 그리고 21발이어서 21년. 왕실의 예포가 21발 울렸다고 해서 로얄 살루트 21년이에요. 심금을 울렸어. 근데 총을 이제 엄청 쏘네. 새로운 근데 우리나라는 총쏘잖아요. 여긴 대포 쏘거든요. 아, 대포를. 네, 대포를 쏘거든요. 혹시 군대 다녔으면 왜 네. 별 하나시면 빰빠라빰빰 맞아요. 그다음 투스타 아, 빰빠라빰빰 두 번이죠. 네, 그죠. 아. 그런 게 아닐까요? 빵빠레가 계속 울려요. 네. 네. 오성 장군이면 5번 올립니다. 저분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 계급이 높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없죠. 아,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거예요? 예, 미국에는 있죠. 어,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21번의 발표가 됐다고 해서 로얄 살루트 21년이고 저희는 얘가 엔트리예요. 아. 21년 이하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달라요. 음. 근데 로얄 살루트는 진짜 판매라든가 매출, 뭐 상업적인 뭐 위스키 없겠지만 다들 역사가 있지만 네. 조금 더 왕실의 역사와 함께하는 영국의 왕실을 위한 영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래서 약간 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도 이렇게 무기 대우로도 좀 쓸 수 있는? 네. 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진짜 안 예. 깨져요. 네. 아, 무슨 이거 사람도 죽였잖아요. 저희가 그 드라마가 나오고 네. 나서 근데 우리 회사에 로얄 살루트가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어느 순간 다 저희 회사 바에 와가지고 저게 그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게 그슬이야. 그러면서 막, 아,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런 홍보 수단이 되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로얄 살루트가 추구하는 맛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아, 스카치 위스키라고 이야기를 하면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사이드, 하이랜드, 로우랜드, 캠벨타운, 아일라 이렇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지역들을 대표하는 풍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희가 추구했던 거는 전체 지역의 풍미를 다 어우르는 오. 위스키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뭐 스윗, 뭐 플로럴 느낌도 있고 거기에 허브의 느낌이라든가 스파이시, 오크, 너티 거기에 스모키까지 들어있는 우리는 영국의 새로운 군주를 위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의 풍미를 다 담은 위스키를 선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여왕님이 다스릴 나라의 모든 풍미를 다 모든- 담아서 바칩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왕님이 저 여왕 되고 지켜주세요. 싶어요. 이미 여왕이시잖아요. 찐 여왕 되고 싶어요. 저도 절비한 슬라지 마. 쓰란지 마! 아일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트 향이 좀 그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피트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의 지금 뉘앙스. 발렌타인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땐 훨씬 더 이 예. 끝을 건드리는 그러한 서먹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 그러네요. 네. 비교하니까 두 개 비교하면 확 알겠네요. 느껴지실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부드럽고 편안한 위스키. 피트가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은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 조금 더 숙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네. 강렬한 풍미들이 응집되어 있다면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실 수. 회원님 지금 아니 약간 아니 뭐 꿈나무 아, 재밌네요. 위스키 진짜. 꿈나무 지금 재밌어요. 아니 네. 눈이 초롱초롱해. 너무 재밌는데? 아까 촬영 전에 좀 졸리다고 막 하더니 이제 깨어났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피트 위스키 같은 경우가 풍미가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 때 소량만 조심해 사용하는데 소량을 잘 사용하면 마치 맛있는 음식에 미원, 조미료 쓴 것처럼 맞아요. 레이어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는 완전 호인데요. 이거 호불호 좀 갈리는 냄새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좀 얘는 피트가 살짝 터치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엄청 더 강하게 있는 것도 있어요? 거의 네. 그냥 병원이에요. 여기는 그냥 예. 그래서 예. 삼촌하면 이제 발라도 되는 수준. 예. 실제 뭐- 그런 의뢰가 있긴 있었어요. 미국 금주법 시대 때 네. 예.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술을 수출할 수가 아, 없었잖아요. 근데 예. 모 위스키 같은 경우는 얘 위스키가 아니라 약이다, 약이다. 소독약이다라고 해서 수출을 허가받았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오. 양냄새가 강합니다. 나중에 네.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네. 그 라프로익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 병원인가요, 거기는? 아, 뭐 여기가 병원인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치과 본뜨는 계속. 궁금한데요?
그 위스키에도 좀 빈티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숙성인지 강조하고 되게 좀 오래된 그런 위스키들은 좀 가격이 비싸던데, 그쵸. 네, 그게 맛에 좀 큰 영향이 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가격하고 맛은 별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래 수성된 위스키는 오래 수성된 맛이 나는 거고 어린 위스키는 어린 위스키의 맛이 나요. 근데 위스키가 오래 수성되면 대부분 다 비싸잖아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폐의 시간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수송된 위스키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처럼 21년 수송된 위스키. 이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21년 전에 재료를 썼어요. 그죠? 에너지도 썼고 장인들의 인건비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위스키를 판매하는 건 21년 후예요. 그 돈을 21년 동안 은행에 넣어서 복리가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화폐 시간같이 플러스 21년 동안 위스키가 수송되면서 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쵸. 1년에 약 2%씩 증발합니다. 양이 줄어요. 그쵸. 화폐의 시간같이 플러스 엔젤쉐로 엔젤스 생각해보면 오래 수송된 위스키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젤 뭐요? 엔젤스 쉐어라고 천사의 천사의 몫이라고 목. 해서. 그러니까 위스키가 오크통에 네. 술이 새지 않게 네. 딱 만들었어도요. 오크통에 위스키를 넣어서 수송시키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2%씩 술이 증발합니다. 양도 줄고 알코올 도수도 떨어져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젤스 쉐어 되게 유명한 와인도 있잖아요, 호주에. 예. 천사의 목. 그래서 그 천사들이 천사의 소중한 위스키나 아니면 와인을 이렇게 지켜주는 대가로 1년에 2%씩 조금씩 가져간다. 마시는 겁니다. 너무 감성 있다. 그러니까 감성 이게 있죠? 자연 증발 현상이야라고 하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오크통이 뭐 거의 2,200만 개 정도? 엄청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네, 맞아요. 있는데 그 이 위스키들을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조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알코올량이 증발하거든요. 또 더운 지역은 물이 증발하겠죠.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고 네. 스코틀랜드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발 현상에 대해서 천사들이 지켜주는 몫이야라고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천사들이 엄청 네, 많지 천사들이 않은데요? 장난 아니에요. 네. 매년치에 있는 거죠. 저 호주 쪽 천사들보다 저기 네. 영국 쪽 천사- 스코틀랜드 네, 천사들이 네. 좀 많이 먹어요? 주량이 좀 더 세대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더운 나라에서 위스키를 손시키면 엔젤쉐어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만, 대만. 인도 네. 그런 데는 네. 훨씬 더 많이 증발하죠. 네. 보통 와인에서 위스키 넘어오신 분들이 그저 위스키도 빈티지 많이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위스키 인더스트리에서는 빈티지라는 개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몇 년 숙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보통 위스키를 만들 때 저기 17년이면 최소 17년 수성시킨 위스키 원액들을 많이 모아서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와인처럼 빈티지가 딱 붙은 위스키 한 병을 내는 경우는 흔하진 않는데 네. 뭐 한정판 제품이나 되게 뛰어난 네. 오크통 같은 경우는 해당 빈티지 오크통 하나를 딱 선발해서 네. 싱글 캐스크로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빈티지가 싱글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특별하니까 상당히 가격대가 높고요. 보통 그런 싱글 캐스크 통 딱 하나만을 헐어서 위스키를 병을 담을 때는 보통 특별한 제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물을 타서 알코올을 40도로 맞추지 않고 네. 캐스크 스트렝스, 여기서 스트렝스는 알코올 도수를 얘기해요. 엄청 높죠. 캐스크에 있는 알코올 도수 그대로 병에 담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50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3도, 네. 40도가 넘어가게 되는 위스키들이 많죠. 그걸 CS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줄여서. CS. 네. 네. 이 위스키는 와인처럼 페어링을 하는 그런 술인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마시는 술인가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취향. 네. 두 분은 어떻게 보통 드세요? 저는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안 먹는 네. 취향이어서 그래서 물이랑 무조건 마시는 진정한 편이고 술꾼. 이게 술이랑 음식을 같이 먹으면 예. 약간 체하더라고요. 아. 소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같이 자더라고요. 제 간도 위랑 간이 같이 자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술을 잘 못 하시잖아요. 원래 술을 잘 못했는데 예. 확실히 그 마시니까 들어요. 위험한 발언 예. 저희 책임 문조하는 회사여가지고 네. 네. 리스폰서블들이 네. 개념이 약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예전에는 표현이네요. 한 잔, 예. 두 잔을 마시면은 이제 잤다면 이제는 이 한두 잔, 뭐 세 잔, 네 잔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느냐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표현 배웠어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저 이렇게 우와. 연정 씨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했으니까 진짜 괜찮은데요? 너무 멋진 표현인데 역시 이러니까 연정 씨.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5원씩.
일반적으로는 육류가 위스키하고 페어링이 되게 괜찮고요. 네. 아니면은 디저트도 괜찮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진한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그쵸. 페어링도 되게 좋습니다. 오. 사실 그 위스키와의 클래식한 페어링을 좀 예를 든다면 스테이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저트에도 많이 쓰는데 저도 이제 뭐 갈라 행사나 이런 그 페어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씩 주정 강한 와인이나 또는 뭐 위스키나 브랜디를 페어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주 풍미가 강한 디저트와 굉장히 좋은 매칭이 됩니다. 예. 저 최근에 이 시작은 약간 저희 회사의 발렌타인데이에 사내복지 중에 하나로 발렌타인데이요? 발렌타인데이에 2월 14일이요? 네, 2월 4일 작년에 예.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약간 사내복지로 직원들에게 위스키 클래스를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그 나왔어요. 발렌타인과 이 발렌타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발렌타인 예. 말고 다른 브랜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타인이 이거는 네. 발렌타인 네, V와 예. B의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데 예. 네,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약간 뭐 누구 학예사가 와서 그런 뭐 교육할 때도 있었고 막 위스키 클래스를 듣고 다양한 뭐 향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직원 복지로 이렇게 클래스를 예. 직원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뭐 위스키랑 같이 하자 그래서 초콜릿 페어링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하필 그때가 발렌타인데이 전에가 설 연휴가 엄청 길었었거든요. 그동안 위스키랑 초콜릿을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이 클래스를 준비하려고. 왜냐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네. 너무 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얘를 일반 직장인들에게 편하게 표현을 하려니까 저도 계속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초콜릿도 어떠한 종류냐에 따라서 그렇죠. 위스키의 맛이 달라지고 예. 초콜릿 먼저 먹느냐 위스키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제가 메리어트 예. 그 F&B 직원들한테도 위스키 초콜릿 페어링 클래스를 했었고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본인들이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순서를 바꿔 먹거나 예. 종류를 바꿔 먹거나 와, 근데 그런 초콜릿 클래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다 그렇게 길게 공부하셨다는 역시 엄청 많이 역시 대단하시네. 오현정 엠버서는 근데 역시 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밖에서는 되게 친한 이제 친구인데 너무 존경하는 게 되게 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전환 포인트가 있으셨잖아요. 이제 직업에. 마술사셨다가 마법사. 저 현우 오빠 네, 한 제가 것도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마술사였다가 바텐더를 거치셔서 지금은 또 이렇게 앰베서더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항상 노력하세요. 그래서 늘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유튜브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연정 씨를 존경하고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앰버서더 중에서요. 연정 씨처럼 칵테일, 화이트 스피릿, 위스키, 와인, 샴페인 다 커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오현정 앰버서더밖에 안 계십니다. 와, 그리고 너무 귀한 분을 그쵸. 모셨네요. 아까도 대단한 게 꾸준히 항상 공부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큰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게서 공부해야지 해서 항상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엠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즌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줬을 때 어차피 제가 진짜 이거 한다고 맞을 우와. 공부가 엄청 했어요. 아니 야, 대본을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하루 전날 드려갖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스럽습니다. 주셔서. 제가 정말 그 두 분 낳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네, 저희 대본대로 가지 않아서. 네. 그렇긴 한가요? 네, 오늘 지금 벌써부터 촬영을 거의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제 1부가 끝났어요. 네. 네, 이제 1부 잠깐 이렇게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회식 문화의 가장 럭셔리의 상징이 발렌타인 30년으로 만든 양맥 아니었을까? 혹시 저번 직업이 소믈리에신가요? 저도 이제 커피바케이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발렌타인 30년이랑 경쟁사긴 다른 회사 말을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 말을 할 수가 없네. 얘기해도 돼요. 맞습니까? 네. 혹시 그 흑맥주? 아니요, 흑맥주 말고 흑맥주 말고? 샴페인. 아. 네. 고급 샴페인을 같이 이제 섞어서 드셨어요? 폭탄으로 해서 발렌타인 30년이랑
그냥 네. 같이 해가지고 진짜 여름 맛있겠다. 즐겁게 먹자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네.